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과기원의 하디청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STS와 젠더 혁신 연구회의 성과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STS라는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하면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고요. 주로 선진 산업국들, 북미나 유럽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서 70년대 이후로 이제 분과 학문으로 이제 확립이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STS의 관점에서 젠더 혁신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킬 것인지가 저희가 가졌던 임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앞부분은 먼저 많은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과 북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지원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기술 개발을 강조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 문화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젠더 혁신을 실천하는 종류의 기술 개발자의 의식,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 평가하는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의 의식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연구자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이 포용적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위한 어떤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이해숙 소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시지만, 한국 학생들은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 기술의 포용성에 대한 문제의식, 특히 젠더 감성에 대한 이해는 낮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젠더 혁신을 잘 교육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강의 교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공계생들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이공계생들이지만 이공계생들에게 기술의 사회적 측면과 젠더 혁신을 교육한 바 있는 과학기술학 STS 관련한 전공자들로 연구회를 구성했고요. 여기 나오는 저를 포함해서 임소연 선생님, 전준 선생님, 김나훈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고, 이해숙 소장님께서 종종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공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야지 좋은 어떤 젠더 혁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도 교육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좀 염두에 뒀던 거는 네 번째 부분인데, 강의하다 보면 요즘에 강의실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젠더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은 남성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반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페미니즘 백러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떤 기술 혁신과 사회의 전체 큰 맥락에서 누구도 그것의 성과나 그 혜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기술 혁신과 사회라는 큰 맥락 속에서 젠더 혁신을 위치시키고 좀 교육해서 그런 종류의 어떤 반발이나 의식들을 조금 피해가는 방법으로 강의안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매주 2번의 강의, 4주차에 걸쳐서 총 8개의 강의안을 만들었고요. 그 강의안을 쓸 수 있도록 강의 교환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의 강의 주제로 해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평범한 학부 대학생들이 수강해도 될 수준으로 맞춰서 교육을 하고자 했고요. 목차는 크게 기술 혁신과 사회라는 주제로 해서 기술 혁신이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기술 혁신이 어떻게 되어야지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던 젠더 혁신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젠더 혁신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을 하다 보면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의 동의의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젠더 혁신을 크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과학기술을 좀 민주적인 어떤 사회에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사회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과학기술도 그런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젠더 혁신을 포함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주주의와
기술 혁신, 젠더 혁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강의 이렇게 포함했고요. 마지막에는 학생들 중에 이제 좀 최근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 젠더 혁신 좋기는 한데 그거는 공공 영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네 번째 강의안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하면 젠더 혁신을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던 종류의 어떤 문제들을 좀 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제가 8개의 강의안이고 한 9시간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걸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사회는 기술혁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기술혁신이 항상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데 일단 기술혁신이 어떤 문화적인 효과도 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강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발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이후에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발명과 개발에서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KT 아연 동신구나 2022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보듯이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수리하고 고장나지 않고 화진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혁신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는 메인테이너의 역할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을 좀 더 넓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용자가 잘 참여하면 새로운 종류의 혁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사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벨이 만들었던 전화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전화의 음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전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게 사용자들이 그 가치를 설명해 줬어요.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용건 회사 업무 용건을 전달하는 데 사용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용자들이 전화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잡담용으로 사용합니다. 친분을 맺기 위해서 잡담하는 게 주된 역할. 카카오톡과 똑같습니다. 카카오톡이 다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가치나 용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사용자의 역할인 것이고 사용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 사용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하면 그것은 기술 혁신의 새로운 가치나 경로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강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젠더 혁신을 가기 위한 어떤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용자 중에 한 그룹인 여성들을 적절하게 참여를 배제시켰을 때 그 기술이 어떤 난관에 부닥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해서 젠더를 참여시켰을 때 이 젠더가 과학기술 혁신의 자원으로 되어서 여자 어린이를 위한 게임 디자인을 했더니 그 게임이 남자아이들을 위한 게임보다 훨씬 더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젠더 혁신이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의 강의에 이어서 이제 학생들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적 어떤 질서의 운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는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서 여러 집단이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줄 때 중요한 성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방사능과 관련돼 있는 연구도가 훨씬 더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했던 사례도 있고 미국의 꿀벌 집단 폐쇄의 원인도 농부가 기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과학기술과 젠더 혁신은 그 가치가 동일하다. 라는 것을 학생들이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그 젠더 혁신에 대한 특히 이제 젊은 남성 학생들, 남자 학생들의 그런
거부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젠더 혁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민간 부분에서 연결시키기 어렵지 않느냐. 그 젠더 혁신을 과학기술에 적용했을 때 시장 경쟁력이 있느냐. 국가 개발 사업은 하겠지만 민간 기업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인데요. 그것은 이제 제도적인 환경 자체가 ESG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를 무시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ESG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은 기업의 큰 상징적인 이미지적인 어떤 훼손이 될 수 있고 그건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등 다양한 소비 주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지 되는 것이고 여성의 어떤 소비적인 어떤 역량은 지금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기업의 혁신 성과에 더 기여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들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업의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 안과 강의 교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4주 동안 강의하는 거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젠더 혁신을 새롭게 교육하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젠더 혁신을 강의하는 내용들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의 경우에는 기술 혁신의 사회 문화적인 의미도 얘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속에서 젠더 혁신의 중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것이 저희가 짧은 시간에는 하다 보니까 한 학기 강의로는 만들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주차 강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 강의에 어떻게 넣을 것이고 아니면 좀 특강으로 형태로 해서 저희가 한 4개 정도를 부분적으로 모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4개를 다 패키지로 쓸 수도 있지만 모듈로 몇 개만 빼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강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도 사실 연구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최근에 어떤 20대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사실은 관찰해서 좀 분석을 해야지 더 좋은 효과적인 어떤 연구 그 강의안과 강의 교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좀 별도의 연구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